또다시 확전 우려가 시장을 뒤덮었습니다. 간밤 미국 시장은 다시금 약세로 거래를 마친 상황입니다. 오를 대로 올랐던 그 과열에 대한 우려 때문에 누구보다 확전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국내 증시인데요. 어제 급반등 이후 겨우 지켜낸 5,090선. 다시 한번 오늘 흔들리게 된다면 그 전전날인 저점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가장 강할 종목과 여기서 약한 종목들을 가려내는 작업 오늘도 개장 중계에서 함께 해보시죠. 자, 프리마켓 시세 움직임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IT 투톱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제 크게 올라섰던 IT 투톱, 오늘은 1% 정도의 프리마켓 시세 약세로 관찰이 됩니다. 삼성전자는 18만 8,800원, 하이닉스는 이번에 깨졌던 구간이 90만 원대인데요. 오늘의 약세는 92만 원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 크게 빠지지 않고요. 어제 급반등했던 바이오 쪽으로 매물 출회가 좀 있습니다. 삼성바이오가 2.5%, 알테오젠이 1.7%의 약세고요. 반면 그 안에서도 강한 종목은 역시 강하구나. 삼천당제약은 강보합권의 움직임을 나타내며 어제에 이어 추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다음 주 인터배터리 앞두고 기술 시연에 대한 기대감 안고 갈까요? 에코프로 1.8%의 강세입니다. 다음은 6위부터 10위권까지의 움직임입니다. 리노공업이 3.8% 올라가면서 또 원익 IPS가 6%의 급반등을 보여주면서 오늘장 확전 우려 때문에 그 전전달 흔들렸었던 반도체 안에서도 지금 소부장은 꽤나 선방하는 모습이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규장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강세 움직임 속에 코스피 시총 4위권에서의 움직임을 보자면 자동차 원전 조선은 다 약세입니다. 자, 다음은 거래량 동반하며 움직이는 쪽인데요. 삼성전자의 약세, 그러니까 대형 반도체 쪽이 힘이 좀 약하고요. 중소형 반도체는 꽤 센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이나 방산, 그리고 전쟁과 관련해서 민감하게 움직이는 HMM 같은 이 해운 관련 종목들도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요. 에너지 관련해서 S오일이 다시 15만 원을 회복, 대명에너지가 18%의 급등 움직임, 태양광 관련해서 종목들은 오늘 비교적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체크해보고요. 주요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28일부터 발발하며 벌써 엿새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민간인 사상자들 이렇게 속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야속하게도 자본시장, 그러니까 자본주의 안에서 대변되는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이 안에서도 관련해서 유리할 수 있는 쪽으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가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국제 유가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 때문에 가장 크게 튀어오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유가를 이번 전쟁에 있어서 가장 유심하게 봐야 될 지표로 많은 IB들이 꼽고 있는데요. 유가 잠잠했습니다. 76달러의 움직임에 종가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었는데요. 지금 간밤 분위기로 봤을 때 장중 80달러를 넘어서면서 81달러까지 도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년 8개월 내 최고치까지 치솟는 모습이고요. 지금 이란 쪽에서 계속해서 군사력에 있어서 미국에 좀 밀린다라는 내용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 선박들에 대해서 호위하겠다라는 내용들 때문에 좀 잠잠했었죠. 그런데 계속해는 저항입니다. 걸프 해역에서 이라크 유조선을 피습했다라는 내용이 전해졌고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사실 중동 국가는 아닌데요. 이 남부 쪽으로 이란과 맞닿아 있는 아제르바이잔으로의 공격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아제르바이잔에서도 우리도 공격하겠다라는 내용들까지 전해지며 쿠르드 쪽에 이어서 이렇게 확산되는 움직임들이 중동 안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는 쿠웨이트 미국 대사관을 빠르게 폐쇄하고 이 국민들에게 즉시 출국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 다시 이렇게 긴장 모드의 움직임 속에 유가가 튀어올랐고 미국의 내무장관은 WTI 진정위에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곧 이 방안을 발표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에서 유가가 80 이상을 더 달려갈까는 좀 더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유가 급등 시나리오 체크하고 가죠. 이번 불안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유가입니다. 유가가 흔들리게 되면 인플레를 자극하고 이렇게 되면 올 한 해 동안 연준이 금리 인하를 2번 정도 단행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요. 이 통화정책 경로에도 좀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국내 쪽까지 성장주, 가치주 다시 한번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 전면에 걸쳐서 새로운 수정이 발표될 수
수가 있습니다. 지수의 상단도 다시금 재조정이 되겠죠. 그래서 유가가 가장 중요한데요. 긍정 시나리오에서 본다면 유가는 70달러 미만 그 내외 움직임으로 꽤 안정적일 것으로 봤습니다. 한 나흘 정도 전쟁이 지났을 때만 하더라도 지금 유가 수준은 수입 물가를 자극하진 않을 거고 연준의 금리 인하도 2회 정도 이 경로에 변화가 없다라는 것이 어제까지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간밤 분위기를 통해서 지금 기준 시나리오로 올라온 상태 80달러 내외까지 유가가 치솟았죠. 지금 간헐적 공습 속에 지금 협상을 재개시키고 있다라는 내용은 전해들고 있지만 아직까지 협의된 지점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도 봉쇄가 됐고요. 수입 물가 자극받을 수 있고 공급망 리스크가 다시금 커질 수 있다는 측면은 금융시장 안에서 반드시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낙관도 비관도 금물이지만 앞으로 시나리오가 더 열려 있다면 체크가 필요할 텐데요. 만약 100달러까지 간다면 공습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꽤 장기화로 이어질 가능성이고요. 우리의 경제 성장률도 흔들리게 되고 미국의 물가도 0.3%가량 올라갈 수가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경로는 수정된다. 그러니까 인하는 중단될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가선 안 되겠지만 유가가 150달러를 넘어가는 이 오일 쇼크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지금 지상군을 미국에서 투입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예상보다 더 많이 길어지면서 공급망 리스크를 자극할 가능성입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인하가 아니라 인상 재개 혹은 여기서 경기가 완전히 흔들리게 된다면 또다시 인하로도 갈 수가 있는 거겠죠. 완전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국면으로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쟁 관련해서 어제 관련 종목들의 변동성을 눈으로 좀 목도하셨을 텐데요. 사실 어제는 전쟁 관련한 우려가 사그라들면서 위험 선호 심리가 강했던 우리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반도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관련한 종목들이 다시금 살아났었는데요. 여기에서도 초반에 흔들렸던 전쟁 관련 종목들, 그러니까 방산과 정유, 해운 이쪽의 종목들이 초반에는 급락하다가 거의 다 이 낙폭을 만회하면서 위쪽으로 올라가며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확전 우려가 크진 않지만 완전히 봉합된 건 아니다라는 측면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이런 매기가 집중된 것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움직임,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주말 사이에 과연 어떤 일이 있을지 정말 누구도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말인즉슨 오늘 장중 변동성도 매우 클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LIG 넥스원 15% 올라가면서 프리마켓 시세 고점을 유지하고 있어요. 다만 정규장까지 이 분위기가 이어졌을 때 이미 증권가의 TP를 다 올라선 88만 원까지의 등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고민은 깊어지며 단기 촉매제인 이 전쟁과 관련한 내용에 우리가 과연 오버나잇으로 다음 주 월요일까지 들고 가야 할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잠시 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료 요소도 지금 자극받고 있다는 측면까지 같이 체크가 필요합니다. 방산이요. 그 대응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볼 텐데요. 조금 전 차트로 보셨지만 지금 유가와 관련해서 에너지 관련 종목과 방산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울렁거렸던 한 주 동안의 주간 변동성을 쭉 보시면요. 대장으로 자리매김했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3월 4일이 고점이었는데요. 이때 장중 고점 기준으로 봤을 때 주간 38% 올랐습니다. 주간입니다. 그런데 상승폭을 어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절반 가까이 내주면서 15% 나흘 동안 올라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사흘 동안 움직임이 나오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LIG 넥스원이 상승률로만 봤을 땐 가장 압도적으로 높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이번 미사일 공격과 관련돼서 우리 천공2가 이란의 공격에 있어서 요격률 굉장히 높게 관측이 됐던 이런 실전 투입에 있어서 좋은 성과를 냈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이란의 미사일로 공격을 하고 있고요. 이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미사일 소진이 되면서 드론으로 대체하고 있다라는 내용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우리 계속해서 이 전쟁 물자에 있어서 충분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긴급 회의가 열렸다라는 내용들도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사일과 관련해서 단기적으로 모멘텀을 받을 수 있으나 양 측면 모두 좀 소진에 대한 이슈는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말인즉슨 오늘도 변동성 대응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풍사는 거의
등락이 다 반납이 된 상황입니다. 37%까지 올랐던 주간 고점 대비 2%까지 거의 다 반납이 된 상황이고요. 개별 이슈도 있어서 뒤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유럽 쪽까지 군함 배치에 들어갔고 CLSA에서는요. 미국과 이란의 군사비 지출만 놓고 봐더라도 126대 1로 너무나 격차가 크다. 이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 단기 폭격전으로 끝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우리가 그리고 있는 희망 시나리오나 다름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그만큼 당장 다음 주에도 이 전쟁 양상과 관련해서 급락이 나올 수도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이런 가능성을 위아래로 열어둬야 된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렇다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금 방산을 본다면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잠시 후 두 분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산은 개별 재료가 있었습니다. 탄약품은 매각한다라는 보도가 어제 밤에 나왔습니다. 풍산홀딩스와 풍산에서 공시를 내놓은 건 아니고요. 이 두 곳에서는 모두 다 사실 무근, 아직 미확정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통 부문을 제외하고 매각할 예정인데요. 매각 금액이 예상 1조 5천억 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KB증권에서 오늘 이와 관련한 리포트가 나왔는데 상속과 관련한 문제로 보인다.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보안법상 지금 한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는 이가 경영권을 가져야만 한다라는 법이 있는데요. 지금 풍산의 장남은 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경영권 상속이 어렵고 결국은 매각을 결정했을 것이다. 그래서 정말 매각이 된다면 흥행할 것 같다라는 내용 전하고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지금 방산의 몸값이 글로벌 전체적으로 트렌드죠. 그러다 보니까 좀 서글프지만 이렇게 몸값이 좋을 때 팔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놓고 봤을 때 조금 전에 등락을 보여줄 때 주간 2%까지 주간 상승폭을 다 반납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은 증권가에서는 풍산에 대해서 다른 방산주 대비 너무나 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M&A와 관련된 모멘텀이 붙으면 주가의 촉매제로서 어느 정도까지 날개를 달아줄 수 있을지 잠시 후 체크해보죠. 밀의사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증권에서 이번에 주가 흔들릴 때 이렇게 밀의사라는 이야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밀리면 의심하지 말고 사라. 그러니까 주가가 흔들릴 때 펀더멘털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면 이번 대외 변수는 오히려 주가 하락이 우리에게 기회로 작용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급등했던 그러니까 반등의 선봉장 역할을 해줬던 반도체와 소부장이 답일까요? 지금 보면 프리마켓 시세에서 반도체 투톱은 어김없이 이 확전 양상 때문에 빠지는데 소부장의 경우에는 어제 급등 양상 그 열기를 유지하는 종목들이 꽤나 눈에 띕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건 종목들 리스트에서 한화, 비전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이틀간의 급락, 그 음봉을 다 감싸고 어제 양봉으로 마감된 종목으로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21% 어제 급등하면서 이틀간의 급락 이후 고점까지 쓰는 모습이었고요. 테크윙 솔브레인 상한가, 나머지 종목들 신고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TCK는 어제 또 리포트를 통해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원익QNC라든지 PSK라든지 여전히 이 장비사들에 대해서 눈높이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따라잡아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죠. 확실히 코스피 대비 이제 시장이 조금씩 전쟁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더라도 반등이 나오면 그때는 유리할 수 있는 코스닥의 대장 쪽으로 자리를 잡아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과 관련된 리포트 많이 나왔다 말씀드렸는데요. 따끈따끈한 내용들 정수환 앵커가 리포트를 통해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아침에 나온 정말 따끈따끈한 당일 신규 리포트로 시장의 힌트 챙겨보겠습니다. 사실 간밤에 다시 한번 중동발 위기가 확산되면서 유가가 급등세를 보였고요. 80배럴 위에서의 흐름을 보이며 에너지주에 대한 관심이 프리장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분위기 S-오일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 체크를 해볼 텐데요.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다시 한번 확인된 이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일단 유가 상승과 정제 마진에 대한 강세 지속으로 26년 영업이익은 지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유사한 3조 2천억 원을 전망했고요. 중국의 휘발유 그리고 정유 수출 중단 지시가 있었고 15년 만에 미국의 정유 수출도 감소할 전망이라며 내년도 영업이익까지 추정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15만 원으로 올려잡았는데요. 8시 40분 기준으로 프리마켓에서 14만 원 위에서의 흐름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틀간의 급등으로
인하로 인해서 17만 원대까지 단기 급등을 보였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증권가에서 제시했던 목표 주가를 넘은 바 있습니다. 투자에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어제 더 뜨거웠던 반도체 소부장의 흐름, 그 분석은 어떨지 오늘은 PSK의 보고서를 통해서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DS투자증권에서는 증설 기대감이 가득하다며 업종 내 탑픽을 유지했습니다. 일단 용인 클러스터의 인프라 투자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27년까지 이 장비 투자는 지속될 것이고, 특히나 올해 메모리 투자는 전공정 위주로 이뤄질 것이다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은 건데요. 이 장비 업체의 수주 증가, 여기에 또 고객사의 미국 비메모리 투자와 대만 신규 고객사 기대감까지 반영된다라면 실적 성장을 이뤄낼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8만 천 원으로 올렸고요. 역시나 40분 기준으로 프리마켓에서 6%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규장에서의 흐름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NH투자증권의 한국 PIM 보고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금상첨화다라는 긍정적인 보고서 내놓았습니다. 이 독보적인 티타늄 기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목표 주가를 따로 산정하진 않았지만 앞으로에 대한 실적 기대를 반영했습니다. 이 근거로는 국내를 넘어 글로벌 휴머노이드 업체양 공급이 가시화되고 있고, 무엇보다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티타늄 기술 기반의 30% 이상 고마진율이 이 사업의 이익 규모 성장을 이끌 것이다라고 내다본 건데요. 사실상 차트를 봐도 주 초반 시장이 흔들렸음에도 5일선을 지지하는 또 흔들림 없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흐름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당일 리포트로 개장 전 시장의 힌트 챙겨봤습니다. 네, 장시작까지 12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리포트까지 체크를 해봤는데요. 전쟁 관련해서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증권사 리포트가 많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자, 오늘은 아직 호가가 잡히지 않아서요. 일단 두 분과 함께 개장 전에, 오늘 개장 중에 뭘 봐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 포커스 맞춰볼게요. 이정호 해운솔루션 팀장, 정태근 미르경제연구소 이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중동 긴장이 끝나지 않은 건 어제 많은 투자자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반도체와 바이오 쪽으로 많이 좀 쏠려가면서 이런 포모가 주가의 상승으로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다시 확전 우려. 이정호 팀장님, 일단 증시가 한 번 더 출렁이게 되면 오늘 일단 어제 사신 분들, 그리고 아무 대응하지 않으신 분들, 좀 어떤 대응으로 오늘 봐야 될까요, 시장을? 오늘 시장은 정강 후약이 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게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주말 사이에도 어느 정도 이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이 어느 정도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어제장에서도 약간의 힌트는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강한 반등세가 장 초반에 나와줬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더 약해졌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급등이 나온다라고 본다면, 어떻게 본다면 그 전날에 샀던 분들은 차익 실현이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 그런 분들이 오늘장까지도 장 초반에 상승 탄력을 이어간다라고 본다면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하고 지금 장에서는 현금을 확보하자라는 심리가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오늘장에서는 정강 후약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전반적으로 그렇다고 본다면 시장 섹터에서 정유주를 봐야 되냐, 방산주를 가야 되냐, 정쟁 관련주를 봐야 되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전 그중에서 방산주는 어떻게 보면 괜찮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정유주 같은 경우는 과거 사례랑 이런 부분을 비교해봤을 때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나고 나서는 주가가 어느 정도 제자리를 가는 부분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산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방산주의 전성기가 언제부터 나왔냐라고 본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글로벌적으로 더욱더 확산이 되면서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제는 중동발에서도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는 이란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까지도 계속적으로 넓혀가는 부분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 그 중에서 이제는 방산도 대장주가 이제 어느 정도 바뀌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기존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이나 이런 부분의 대장이었다고 본다면 LRG 넥선 쪽으로 조금 더 유의 있게 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방산주 알고 봤더니 어떻게 보면 기존 상승 이번 연도 들어와서 상승은 못했지만 이번 지정학적 리스크로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올라가고 실적도 계속적으로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다시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전쟁이 끝나더라도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들어가기에 가격적인 부담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전쟁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난 다음에 주가가 하락이 된다라고 본다면 그때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아, 오늘 따라잡자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죠? 다만 대장으로 좀 자리매김하면서 오히려 전쟁이 끝나도 방위비 지출이라든지 라는 측면에서 두각을 드러낼 수 있는 수출 모멘텀 보자. 조정시 매수입니다. 근데 전강후약이 지수예요? 아니면 전쟁 관련 종목들인 거예요? 지수가 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지수. 있고 지금 왜냐면 호가가 좀 약해가지고요. 지수가 한 코스피 2.4% 빠지는데 네. 이거보다 그럼 막판엔 더 밀릴 수가 있다는 건가요? 지금 장 초반에 많이 밀린다고 본다면 장 막판으로 가면서 어느 정도 들어올 수급도 있겠지만 요즘에 워낙 변동성이 많기 때문에 떨어질 때는 사람들이 다 관망을 하고 그리고 올라갈 때는 그냥 무조건 타는 모습세 그런 장세가 연 이틀 동안 나와줬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질 때는 어떻게 보면 담아가는 전략보다는 어느 정도 기다렸다가 올라갈 때 들어가시는 전략이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태근 이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지수에 대한 전망도 주셨는데 5,455선에서 지금 지수 호가 잡히고요. 어제 종가가 5,580선으로 어제 반등으로 5,500선에 대한 지지력은 보였고 그 전날에 대한 저점만 안 깨면 돼.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오늘 흐름에 있어서 그러면 역시 종가가 가장 중요한 것인지 핵심적으로 뭘 보시나요? 일단은 결론적으로 앞으로 변동성은 잦아질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이란이 어쨌든 최후의 발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일단 가지고 있는 무기를 다 소진하게 되면서 어쨌든 협상에서 좀 유리한 위치를 가져가기 위해서 잡음은 계속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나올 겁니다. 그러나 결국 중요한 건 협상은 진행될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변동성은 잦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지고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락할 때가 어찌 보면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변동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과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런 변동성은 하락 끝자락에서 나오는데 일단은 상승 출발점부터 좀 과한 변동성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보통 이런 경우에는 개인들이 사고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게 이제 통상의 관례였거든요. 탈이었거든요. 근데 3월 3일 이후에 외국인들이 어쨌든 코스닥을 2조 5천억 넘게 매수했다는 점을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외국인들이 좀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땐 포트를 좀 가볍게 비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경험하셨잖아요. 2024년도에 이란과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란까지 개입하는 그런 상황들이 갔었잖아요. 전면전 안 갔거든요. 지금도 개인적으로는 전면전 국지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 내 국지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면전은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빠질 때마다 저는 기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빠질 때 기회로 삼아볼 건 그러면 전쟁 네. 관련주가 아니라 펀더멘털 좋은 쪽인 건가요? 참 이게 교과서적인 대응을 해야 될 것 네. 같은데 어느 지금 섹터? 어쨌든 이란발 리스크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그와 관련된 전쟁 방산 관리주를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끝이 나고 난 다음에는 기계적으로 교과적으로 낙폭과대의 어떤 기적 반등 대응을 하는 거고 그 이후에 시장이 정상화로 돌아가게 된다라면 또 주도주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갈아타는 좀 귀찮은 전략을 좀 가져가셔야 될 것 같아요. 소부장 쪽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코스닥 프리마켓에서 예상 호가에서 2차 전지나 바이오 선별적으로 괜찮긴 했지만 확실히 소부장이 좀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정호 팀장님 원익 IPS 오늘도 4% 오를 것으로 예상 호가 잡히고 있습니다. 리노공업 어제 강했던 뭐 테크윙 포함해서 지금 소부장 공략해야 될 때라고 보세요. 오늘 급등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잡아야 돼요? 급등할 때 따라잡으려고 한다면 너무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은 약간의 가격적인 부담감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음봉을 나타나고 있는 SNS텍도 코스닥에 상장된 종목이지만 어떻게 코스닥 150에 약간 비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수급이 조금 약하게 들어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SNS텍 같은 경우에 어닉 아이패스나 리노공업이 1차적으로 올라준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줬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키 맞추기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반도체 소부장이 이렇게 올라가준다는 거는 반도체가 살아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즉 그 말은 AI 밸류체인에 어느 정도 이상은 없다. 물론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때문에 반도체 투톱이 못 간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영향이 조금 가벼운 소부장 쪽으로 이동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 그리고 코스닥에 있는 종목 반도체 소부장만 가는 게 아니라 코스피에 있는 한미반도체도 정말 상승 탄력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반도체 소부장을 지켜보되 AI 밸류체인 관련된 종목들도 집중적으로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그럼 지금 나온 얘기는 1위에
100에서 한 150 정도, 아무래도 지금 패시브에 담겨있는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소부장 종목들이 코스닥 ETF에 담길 것 같아서 그 수급을 빨아들이고 있어서 강하다. 근데 그 제외되어 있는 종목들 안에서도 저평가된 쪽도 네. 빛을 발하지 못한 쪽도 있기 때문에 SNS 탭 보자. 이렇게 주신 거고, AI 밸류체인에서는 어떤 종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인데요. 네, 일진전기라는 전력 종목인데 인프라? 네. 시장이 힘들 때 어떻게 보면 자기 주머니 안에서 가장 좋은 종목을 꺼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진전기가 관련해가지고 정말 좋은 회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25년도에 최대 실적을 달성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전력기기 관련돼가지고 이상이 없다는 걸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부분. 그리고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다들 알다시피 전선뿐만 아니라 전력기기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5년도까지는 변압기 관련된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큰 폭으로 올라줬다라고 본다면 26년도부터는 국내에서 이제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된 입찰이나 이런 공고가 나와준다라고 본다면 전선주에 관련된 부각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나올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25년도보다 26년도가 어떻게 보면 일진전기에는 더욱더 큰 상승 탄력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알다시피 반도체 소부장이 살아있다는 건 AI 밸류체인 즉 전력기기 관련된 종목들도 어느 정도 키 맞추기가 될 가능성은 있다. 물론 이 전력기기 관련된 섹터들이 몇 종목 없기 때문에 시장에 큰 관심사나 이런 부분이 조금 뒤떨어지는 부분은 있겠지만 항상 눈 떠보고 있으면 주가는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천천히 담아가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이 어려운 시장에서도 변압기 관련된 종목들은 나중에 시장이 안정화돼도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워낙 우리 이정호 팀장님의 대표 종목인데 98,000원까지 가면서 2월 말까지 수익률을 거의 극대화시켰거든요. 지금 단기간에 대외 변수로 빠졌습니다. 목표가가 다시 주신 게 네, 목표가는 이제 11만 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물론 네. 단기적으로 말고 조금 더 상반기, 하반기까지도 노려봐야 된다고 말씀을 해드리고 요즘 시장이 어떻게 본다면 손절가를 좀 짧게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손절가는 7만 원을 말씀해드리겠습니다. 10만 원이요? 7만 원이요. 손절 라인은 7만 원, 네. 목표가 11만 원. 여러분 상반기 넘어서 1년 목표가까지 조금 여유 있게 보자라는 관점입니다. 일진전기 제공약 받고요. 에임드 바이오 주신 정태근 이사님, 시총 17이라서 또 코스닥 바이오 쪽으로, 그러니까 코스닥을 공략하자면 바이오를 지금 보시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관점 드릴게요. 일단은 맞고요. 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액티브 ETF가 이제 3월 10일에 출시가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코스닥 쪽으로 이제 또 시세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러면 당연히 2차 전지하고 바이오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오에서 무작정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코스닥 대형주 편입이 되거나 아니면 코스닥 150 주식에 편입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좀 관심을 가진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오늘은 에임드 바이오 준비를 했고요. 일단은 목표가는 7만 5천 원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58,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밸류체인 대 바이오, 단기적으로는 바이오가 좀 더 힘쓸 가능성까지 짚어주셨습니다. 확실히 지수보다는 코스닥 낙폭이 좀 줄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로 문 열어보죠.